안녕하십니까.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 장규성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메디컬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간 두 번에 걸쳐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수술용 로봇 시스템과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재활 로봇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메디컬 로봇 산업의 성장이 지금보다 앞으로의 미래에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수술 로봇 시스템의 대표 기업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20년 가까이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수술 로봇 산업의 가치를 증명하였다라는 것과 그동안 잠잠했던 다국적 수술 장비 기업들이 근래 들어 수술 로봇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고요. 둘째, 그 증거로서 의료 장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 및 파트너십 계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재활 로봇 개발과 관련한 정부 지원, 그리고 중개기술 발전 등의 대내외적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디컬 로봇은 수술용 로봇과 재활 로봇 시장으로 크게 이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양 시장의 성장 양상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통합적인 시장 규모는 2018년 4.8빌리언 달러에서 2025년 16.6빌리언의 규모로 연간 19.2% 성장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먼저 수술용 로봇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용 로봇 시장은 연평균 13.5%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는 수술용 로봇 산업을 혁신 산업이라 칭하기에는 다소 낮은 성장률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다빈치를 비롯한 몇몇 수술 로봇 시스템들의 독과점 상황 등으로 인한 비용적 문제로 병원들로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수치라 보여집니다. 132빌리언의 잠재적 수술 시장을 감안해보면 수술용 로봇의 침투율은 2027년 기준으로도 10% 수준에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언제든 현재보다 더욱 가파른 시장 성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메드트로닉 등 대형 의료장비 회사들이 복강경 수술 로봇을 본격적으로 출시할 때인 2024년에서 2025년쯤을 기점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용 로봇은 크게 복강경 수술, 기관지경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그중 복강경 수술 로봇 시스템은 개복술이나 최소 침습 복강경 수술을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커버 가능한 적응증 범위가 매우 넓어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시스템이라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대형 의료장비 기업들의 1순위 R&D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관지경은 폐생검을 하는 수준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이를 발전시키면 경구를 통한 항암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분야 및 치료 분야까지 확장성이 있는 로봇 시스템이라 볼 수 있겠고, 정형외과 수술 시스템은 고도화된 시각화 장치를 통해 수술을 보조함에 따라 의사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의료기기사 입장에서는 자사의 인공관절과 연동하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시스템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술용 로봇과 관련한 몇몇 플레이어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현재 수술방에 있는 대부분의 의료 장비들을 매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소바이오텍이 수술 로봇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대형 의료 장비 기업들을 통해서 의료 시장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수술용 로봇을 개발하는 바이오텍의 가치를 가장 잘 평가하기 위한 좀 더 유용한 접근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할 기업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이 기업은 연매출 5.7빌리언, 시장 점유율 80%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세계 1위 수술 로봇 시스템 개발사입니다. 복강경 수술 로봇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다빈치 시스템과 2019년 출시한 아이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연평균 16%의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수술용 의료장비 회사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꽤나 좋은 성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에 호환되는 의료장비가 지속적으로 팔리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업의 성장세는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수술용 의료장비를 매출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각자 나름대로 수술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돌입되기 전 시장 지배력을 높여놔야 하는 과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메드트로닉은 수술 의료장비 매출 규모가 30빌리언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메드트로닉의 경우는 인투이티브 서지컬과 반대 입장인데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수술용 의료장비의 매출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로봇 시스템, 그리고 호환장비 매출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형외과 쪽에서는 마조 로보틱스를 인수해서 척추 수술 로봇을 확보하였고, 복강경 수술 로봇 분야에서는 다빈치 시스템을 대적할 휴고 로봇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메트로닉의 목표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장비들을 자사의 로봇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연동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단가를 낮추어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메트로닉은 단일공 복강경 수술 로봇 시스템, 관절 수술 로봇 시스템, 기관지경 수술 로봇 시스템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러한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타이탄 메디컬과의 단일공 시스템 공동 연구 등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슨앤존슨 세계 1위의 빅파마인데 전체 매출의 10% 정도인 10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수술 의료기기에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수술 의료기기 시장에서 보자면 꽤 높은 지배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존슨앤존슨 또한 메트로닉과 마찬가지로 수술방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술 로봇 시스템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오리셀스 인수를 통해 기관지경 수술 로봇 시스템을 확보하였고,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무릎관절 수술 로봇을 FDA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존슨앤존슨은 가장 시장성이 높은 복강경 수술 로봇 오타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로 개발 일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지속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공 복강경 수술 로봇 시스템과 척추 수술 로봇 시스템에서도 추가적인 R&D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외과와 정형외과 등의 수술용 장비를 매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일찍이 마코 서지컬을 인수해서 고관절과 무릎관절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메비우스 이미징, 카단 로보틱스, 올소스페이스 등의 바이오텍들을 인수했는데, 이는 척추 수술 로봇 개발과 관련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 로봇 시스템입니다. 재활 로봇 시스템은 2018년 640밀리언의 시장을 갖고 있고 2025년 6.4빌리언의 시장이 전망되며 연간 39% 수준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재활 로봇은 전 세계 중소바이오텍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의 범주는 매우 기초적인 시스템부터 웨어러블 거동 보조장치까지 넓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로봇 시스템과는 다르게 뚜렷한 시장주도 기업 또는 시장주도 시스템 없이 진입장벽이 없는 채로 많은 기업들의 산발적인 개발과 제품 출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 재활 의료장비의 전체 시장 규모는 16.6빌리언이며 이 중 재활 로봇 시장은 6.4빌리언으로 전체 시장의 꽤 높은 비율이 로봇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재활 로봇 시스템은 작동자가 독립적으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동자의 의도를 잘 반영하여 동작할 뿐만 아니라 관련한 시스템 이용 정보가 의료 정보로 응용돼서 재활 또는 거동 보조에 피드백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 의료기기의 고도화된 버전의 장치를 재활 로봇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제표준의 부재, 긴 사업화 기간, 식약처 인허가 및 임상시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재활의료 로봇 개발 위에 여러가지 허들이 있어 개발 중인 많은 제품들이 임상 및 실증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 중 하나입니다. 사실 재활 로봇 시스템이 중증 환자까지 적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로봇 장치들이 생각에 따라 움직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근본적 기술로 생각되어지는 것 중 하나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는 환자의 뇌신경에서 나오는 전류를 컴퓨터에 전달해서 특정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고,
생각만으로 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JR 로봇의 궁극점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뉴럴링크와 싱크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 두 기업 모두 최근 놀라운 성과를 공개하며 BCI의 현실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장면을 세상에 공개했고, 생체 전극 의약품 개발사인 싱크론은 자사의 신경칩인 스텐트로드를 마비 환자의 뇌혈관에 삽입해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커서를 조종하는 것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의 환자는 해당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작성, 그리고 인터넷 쇼핑 등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재활 로봇은 한편으로는 양적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핵심적인 중계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웨비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메디컬 로봇 산업의 가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수술용 로봇 산업에서는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따른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재활 로봇 산업에서는 정부 지원 중심의 양적 성장과 기반 기술의 질적 향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의 발표가 메디컬 로봇 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4분기 웨비나에서 메타버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김현지 매니저입니다. 먼저 기존에도 메타버스를 짧게 정리한 3개의 영상들이 있는데요. 기존 내용과 더불어 이번에는 새로운 내용을 위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를 주목하는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메타버스 is coming이라고 지어봤는데요. 바로 왼쪽 사진 속 인물이 한 말입니다. 게임과 데이터 센터에 많이 쓰이는 그래픽카드 시장을 선점한 엔비디아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 젠슨 황인데요. 엔비디아는 10년간 주가가 100배 상승해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이 되었고 GPU,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옴니버스라는 소프트웨어도 출시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앞서본 인물이 자사 개발자 대회 기조연설에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도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려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10월 29일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사명을 메타 플랫폼즈로 변경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로블록스라는 게임 플랫폼 기업이 상장을 하며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 메타버스를 16번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로블록스는 최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40% 증가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해 주가가 42% 상승했고 신고가를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로블록스 상장 이후 메타버스 관련 ETF와 펀드들이 출시가 되며 투자처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리 주목받는 산업으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개념과 시장, 그리고 메타버스의 효용을 산업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메타버스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라는 말은 1992년 SF 소설에서 처음 등장해 현재는 모든 디지털 공간들의 조합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보면 VR 기기를 쓰고 보는 가상세계, 그리고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 이미지를 씌우는 기술을 활용한 포켓몬고와 게임과 같은 증강현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활동, 현실의 지도를 그대로 인터넷 공간에 옮겨 유용하게 쓰이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어플, 이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기술이 발전하며 AR과 VR의 장점이 합쳐지고 둘로 구분할 수 없을 때 쓰는 MR, 혼합현실과 앞으로 모든 가상화 기술을 총칭하는 확장현실, XR까지도 포함하게 됩니다.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오가는 만큼 몰입감과 실제감을 높이는 것이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36조 원에서 연평균
3%씩 성장해 2024년에는 35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글로벌 AR, VR의 시장 규모는 5년간 59%씩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매우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메타버스가 주는 효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의 효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메타버스는 콘텐츠와 XR 기기, 플랫폼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합니다. 기업에게는 고객층을 확대해 신규 수익원을, 소비자에게는 재미와 더불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 사례를 산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게임 산업입니다.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페토 앱에서는 아바타를 만들고 잼이라는 화폐를 사용해 아이템을 구입하고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칩니다. 로블록스 그리고 기타 게임사들도 유사한 플랫폼 운영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제페토 내에서는 구찌와 나이키 같은 브랜드들이 실제로 입점해 아이템을 판매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은 고객층을 넓히고 소비자들은 가상세계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느낍니다. 또한 플랫폼 내에서 아이템 제작과 같이 콘텐츠를 제작해 돈을 벌기도 합니다. 미디어 엔터 산업에서는 에스파의 사례처럼 가상인간을 활용해 콘텐츠를 확장시키고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콘서트와 팬사인회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콘서트는 코로나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엔터사들의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연예 기획사들은 팬 플랫폼에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 상장한 디어유는 아티스트와의 메신저 플랫폼인 버블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상장 자금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콘텐츠와 플랫폼의 시너지가 돋보이는 산업입니다. VR은 의료 산업에서도 신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어플라이드 VR이라는 기업은 VR 기기를 가지고 즐겁고 편안한 가상현실을 제공해 통증과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 연구에서도 현미경을 함께 보지 못하는 제약이 있던 과거와 달리 가상현실을 활용해 확대해서 연구가 가능해 다각적이고 디테일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미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과 엔터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에서도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메타버스의 두 번째 효용, 비용 감소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업무 과정을 단축하거나 협업 툴을 활용해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소비자는 비용 감소가 제품가로 전이될 경우 저렴하게 상품 구입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립 공정이 많고 안정성이 중요해 유지보수가 필요한 제조산업에서 AR과 VR은 유용하게 쓰입니다. BMW의 경우 AR 헤드셋을 착용해 공정 과정을 따라가며 매뉴얼을 익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보잉의 경우 유지보수 훈련을 VR을 활용해 실제 항공기를 대신하고 눈 오는 환경에서의 시나리오도 훈련한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번거롭거나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시켜 비용을 감소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리테일 쇼핑 산업에서도 메타버스는 활용됩니다. 올해 상장한 와비파커는 온라인 전문 안경 판매 기업인데요. 온라인 쇼룸을 제공해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유통 과정이 단순화되어 비용이 감소하고 기존 대비 5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안경을 판매합니다. 게임을 만드는 데 쓰이는 소프트웨어인 엔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광고와 미디어 산업에서 실감 있는 영상 제작, 그리고 건축, 설계, 디자인 산업에서도 활발하게 엔진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마이크로소프트는 메쉬라는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출시해 산업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활용 시 따르는 효용으로 인해 게임과 엔터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메타버스 활용도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효용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업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플랫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블록스, 국내에는 제페토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디어유, 위버스와 같은 팬 플랫폼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와 제페토와 같은 플랫폼은 유저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R과 VR 기기를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들입니다. XR 기기 중 메타의 오큘러스가 7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하드웨어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의 VR 기기를 제공합니다. AR은 안경 형태로 많이 출시를 하는데 구글, 애플, 삼성전자, 샤오미,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시가총액의 뷰직스, 코핀과 같은 AR을 만든 업체들은 페이스북이 사명 변경 당시 AR, VR에 많은 투자를 할 거라 언급해 최근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습니다. 주로 3D 콘텐츠 제작을 도와주거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산업에서 비용을 줄여주고 있는 협업 툴이 해당됩니다. 유니티와 에픽 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은 주로 게임 산업에서 그래픽을 포함해 사운드, 시나리오, 애니메이션 등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아 제공합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옴니버스로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오토데스크와 PTC라는 기업은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통신을 포함한 네트워크 환경인데요. 관련 기업으로 통신사와 클라우드 업체, CDN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중 CDN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로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로 영상, 게임 등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대표 종목으로 클라우드플레어와 페스틀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는 메타버스 밸류체인을 크게 인프라, 플랫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누었고 대표적인 기업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메타버스 산업 현황과 전망을 요약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재는 페이스북과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들의 메타버스의 행보, 그리고 로블록스와 같은 플랫폼의 상장, 또한 시장에서의 투자 초로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신규 시장 창출과 비용 감소에 효용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경험과 가격 측면에서 효용이 존재합니다. 미디어 엔터 산업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신규 상장과 여러 투자가 진행되며 콘텐츠와 플랫폼이 시너지를 내며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기존 게임 산업에 활용되었던 AR, VR 기기와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메타버스 산업을 구성하는 밸류체인 기업들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소개한 주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